안녕하세요. 개미 투자자를 위한 주식 방송 주식 실험실입니다. 자, 이번에 새로운 코너를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자, 우리 투자 고수 슈퍼 개미들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고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서 주식으로 큰 성과를 내서 엄청난 자산가가 되었는지 함께 알아보고 연구해서 우리도 한번 그런 분들을 따라서 주식으로 큰 자산가가 되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 첫 번째 인물로 필명이 남산 주성이에요. 이분이 이름이 김태성님이고요. 이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월급쟁이 일반 세일즈맨에서 200억 원대의 자산가로 현재 열심히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고요.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의도에 사무실을 두고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사무실에 보면 이런 액자가 하나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인상도 참 좋으시죠? 좋으시고 이런 액자가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바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만초선 겸수익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거는 서경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해석을 하면 과욕을 부리거나 자만하면 손실을 초래하고 겸손하면 수익을 얻는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액자를 사무실에 이렇게 잘 놔두고서 항상 보면서 가슴에 새기고 있다고 합니다. 2005년 9월 달에 전업 투자를 시작을 했다고 하시네요. 자, 이분은 특히 그 네이버에 가치 투자 연구소라고 하는 카페를 이제 설립을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셨어요. 최근에는 이제 일단 방장에서 물러나셨는데 일단 많은 글도 남기고 했었지만 지금은 뒤로 물러나서 그냥 관망만 하고 계십니다. 자,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런 자산가가 되었는지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이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이력. 1999년에 노틸러스 효성이라는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주식 투자를 시작을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랬었고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냥 보통 사람과 같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1999년, 2000년대 이때 IT 버블이 한참 크게 발생했던 때죠.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신 분도 계시고 했었죠.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주식 투자를 한 게 잘못인 거죠. 나름 처음에는 이제 돈을 벌긴 했었답니다.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해서 조금 벌긴 했는데 그렇게 해서 2, 3년 힘들게 모은 적금으로 이제 투자를 하셨죠.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초기에는 수익이 발생했지만 결국에 IT 버블 붕괴로 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자, 보통 개미들이 겪는 일들이죠. 처음에 운 좋게도 돈을 벌었다가 돈을 좀 불렸더니 더 투자를 했더니 망했더라. 저도 거의 뭐 비슷하게 겪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자, IT 버블 붕괴로 큰 손실을 입었는데 두 가지 사례를 예를 들었어요. 2001년에 투자했던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된 일이 있었답니다. 그때 회사 이름이 이트로닉스였고요. 현재의 인켈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 자체는 현재 존재합니다. 단지 상장 폐지만 됐을 뿐. 자, 그래서 아직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2002년에는 코스닥의 S기업, 뭐 어떤 회사인지는 정확하게 밝히진 않았어요. 여기에 또 마지막으로 400만 원을 또 투자를 했는데 매수하고 30분 만에 회사가 그냥 부도가 났고 상장 폐지가 또 됐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회사를 찾아가서 봤더니 회사 오너가 고의로 부도를 냈다고 합니다. 회사 오너가 빚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부도를 냈다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초기에는 이렇게 손실이 컸었고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생각이 전환이 발생을 하면서 2003년부터는 수익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투자한 회사가 바로 휴스틸이라고 하는 회사였고요. 그 당시 1억 원이 전액으로 있었는데 그걸 전부 다 휴스틸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자, 투자를 한 이유는 배당률이 20%로 높고요. 꽤 높죠, 배당률이. 그리고 순자산이 1,300억 원이 넘고 영업이익이 200억 원인데 시총이 300억 원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200억 원. 물론 이제 순이익으로 하면은 뭐 더 적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 2, 3년이면 시총을 넘어간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벌어들인 돈이. 그리고 순자산이 1,300억 원이고 일단 영업이익 빼고 순자산만 빼고 순자산만 얘기했을 때 1,300억 원이니까 시총이 300억 원은 사실 말이 안 되죠. 엄청나게 낮은 가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 원이라는 돈을 몰빵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큰 돈을 벌었죠. 배당도 많이 받았고 큰 돈을 많이 벌고 여기에서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돈을 벌다가 결국에 2005년 9월에 휴직을 하고 전업 투자로 전향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 자금이 2억 5천만 원. 자, 1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이 된 거죠. 자, 실질적으로 이제 전업 투자를 2억 5천만 원을 했는데 지금 2억 5천만 원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쉽지 않은 일이었죠. 사실 2003년에 휴스틸에 1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전액을 투자를 하는 것도 사실 위험하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회사가 뭐 상폐가 물론 이제 이런 회사가 상폐되긴 쉽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어떤 악재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전액을 투자하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뭐 얼마 전에 케어젠도 지금 뭐 상폐될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되게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전액을 투자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인데 엄청난 모험을 한 거죠. 뭐 아니면 도인 거죠, 이거는. 자, 아무튼 운이 좋게도 성공적인 투자가 돼서 2억 5천만 원으로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수익이 납니다. 2007년에 또 증시가 살아나면서 자산이 23억 원까지 불어납니다. 거의 2년 만에 엄청난 수익이죠. 23억 원까지 불어납니다. 자, 아마 이때가 가장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008년에 2008년 초반이겠죠. 60억 원까지 자산이 늘었지만 금융위기로 24억 원까지 다시 줄어듭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다시 60억 원 회복이 되었고요. 그리고 2012년에는 97억 원, 2013년에는 100억 원, 그리고 2018년 4월 200억 원 이상 늘었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또 2018년 또 말에는 중반기부터는 계속 또 급락도 있고 했기 때문에 손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의 지인이 요 김태성님과 같은 사무실을 쓴다고 하던데요. 손실이 있긴 있다고 합니다. 꽤 손실이 크다고 듣긴 했는데 뭐 그래도 다시 반등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투자 이력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2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투자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죠. 상당합니다. 1억 원을 몰빵해서 투자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될지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어느 정도 투자의 실력이 늘어나야 이렇게 가능하겠죠. 자, 연간 투자 수익률과 주요 투자 종목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2004년에는 1년 동안 30% 수익을 챙겼고요. 그리고 휴스틸 등 배당주에 투자를 했고, 뭐 이때는 아직 본격적인 투자를 한 건 아니고 2005년부터 전업 투자에 나섰고 그 해에 310%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보유했던 종목은 대한전선, 동양제철화학, 현재 OCI라는 회사예요. 이런 회사의 저평가 자산주,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건설주 등에 투자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2006년에는 26%. 자, 사실 26%, 30%만 돼도
엄청난데 지금 310%가 나섰죠, 그 전에. 그리고 저평가 자산주에 주로 투자를 했었고, 그리고 2007년에는 160% 턴어라운드 자산주, 건설주, 정보기술, 장비, 부품주에 투자. 그리고 2008년에도 수익이 났네요. 세방전지, 아트락스 BX 등의 턴어라운드 실적이 개선이 되는 종목에 투자. 자, 그리고 2009년에는 115% 이때 또 본격적으로 상승했던 그런 장이죠. 태양산업, 제일저축은행, 대신증권, 아트락스 BX, 홈캐스트 등에 투자를 했고, 그리고 2010년에는 20%의 수익, 아트락스 BX, 사조오양, 대상, 삼익 THK, 에버테크노, 성도 ENG, 한국전기초자 등 40여 개 종목을 보유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미 또 2019년이니까 꽤 많이 흘렀죠. 그 이후에 어떤 투자 수익률에 대한 정보는 지금 찾을 수가 없어서 적지는 못했는데요. 아무튼 여러 가지 종목들을 통해서 현재 200억 원 이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40여 개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해요. 40여 개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고, 제가 알기로는 박영옥 씨 아시죠? 박영옥 씨도 거의 한 40에서 50여 개 종목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분들이 한 4, 50개 정도의 종목을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성공의 법칙. 어떻게 해서 주식 투자에서 성공을 했을까? 자, 이분이 말씀한 것들을 이제 대충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 좋고, 그리고 자산이 많고, 배당도 많이 주는 회사는 결국에는 상승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실적을 보죠. 항상 실적이 좋고 자산이 많고, 이건 유보율이 이제 많으면 자산이 많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배당도 많고, 배당은 별도로 따로 챙겨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아직까지 배당을 보지는 않는데 이왕이면 배당도 많이 주면 좋겠죠. 그리고 기업에 대한 지식과 데이터를 많이 쌓아야 한다. 제가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저는 그 실적과 재무 상태 아주 간단하게 보고 있고, 그 외에 다른 데이터는 그렇게 쌓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그 회사의 그 사업 보고서를 읽어야 돼요. 매 해마다 분기마다 사업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보고서를 읽어주는 게 아무래도 그 회사에 대해서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 보고서도 좀 읽어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꽤 많은 종목들을 저도 매수를 하고 있고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금은 현금이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50%의 현금을 들고는 있지만 더 이상 매수를 할 수 있는 현금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 보고서를 봐야 되겠다. 사업 보고서를 보면요, 그 회사의 수익 구조가 어떤지,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그리고 브랜드 가치하고 시장 점유율은 어떤지, 그리고 보유한 자산은 어떤 것들이 있고 실제 가치는 어떤지, 최고 경영자는 어떠한 성향의 사람인지, 지분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김태성님은 PBR, 그리고 퍼, 턴어라운드, 실적 개선, 배당, 이렇게 5가지를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종목을 찾았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PBR도 안 보고 퍼도 안 보고 턴어라운드도 안 보고 실적을 보긴 하는데 개선되냐 안 되냐도 별로 보지 않고 배당도 안 받습니다. 조금 고민이 되네요. 이 중에서 또 어떤 것을 제가 취해야 할지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또 어느 기업이 자산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주가가 반드시 오르는 것은 아니다. 자산 가치가 풍부한 주식 가운데에서 시장이 관심이 가질 만한
촉매가 있는 주식이 더 매력적이다. 가장 좋은 촉매는 역시 이익을 내는 것이다. 일단 이익을 내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부실 사업의 정리, 자회사의 상장, 정부 정책의 수혜, 특히 정부 정책 수혜가 되게 중요하죠. 대통령 바뀔 때마다 정부 정책이 새롭게 발표가 되는데 그 정책들에 맞춰서 우리가 또 투자를 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이왕이면 어떤 발표가 있기 전에 미리 들고 있으면 더 좋긴 하겠지만 뭐 그렇기는 쉽진 않겠죠. 그래도 초기에라도 그런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정부에 들어서도 그 대북 남북 경협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치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성장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LPG 가스 자동차, LPG 자동차, 그리고 그 수소차, 그리고 지금 또 가장 최근에는 저거죠. 벤처, 제2 벤처 붐을 일으키겠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종목들이 또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쟁 업체의 몰락.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자전거 회사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자전거 사업이 잘 안 돼요. 모든 자전거 회사가 지금 다 적자입니다. 적자. 자, 그 중에서도 그나마 좀 잘 살아있는 게 삼천리 자전거고요. 다른 자전거 회사들은 이제 거의 막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거의. 최근에 알턴 스포츠도 지금 거래 정지됐죠. 자, 그러면 거기서 살아남는 삼천리 자전거는 나중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인수합병, 그리고 기업 분할에서 나오는 매수 청구권, 환율이나 원자재 가격, 판매 가격의 변화, 이런 것들을 챙겨봐야 하는 그런 촉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주식 시장이 좋든 나쁘든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좋을 땐 당연히 다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주식을 들고 있는데 시장이 하락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손절을 하거나 버리고 현금으로 이제 들고 있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반등을 해서 올라가죠.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냥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피터 린치도 이런 말을 똑같이 했었어요. 계속해서 주식시장에 머물러 있어라. 자, 물론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저도 웬만하면 머물러 있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혼자서 주식 투자를 하면 나의 생각을 검증받기가 쉽지 않고 투자 아이디어를 얻기도 어렵다. 그래서 투자 클럽에 가입을 하고 뛰어난 투자자를 친구로 만들어라. 그리고 좋은 투자자를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요한 정보나 힘들게 정리한 내용이라도 공유하라. 이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그 가치투자연구소 네이버 카페, 여러분도 아직 가입은 안 하셨으면 가입을 하셔가지고요, 많은 정보 얻으시고 여러분도 공부한 내용이 있으면 또 공개를 하고, 그렇게 해서 투자자 친구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직 뭐 그런 친구가 있지는 않은데, 저도 실질적으로 시작을 한 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죠. 아무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런 투자자 친구가 있으면 같이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싸게 사라. 자, 주식은 무조건 싸게 사야 됩니다. 싸게 사야 됩니다. 특히 시장의 패닉 상태는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돈이 없으면 견뎌라. 바로 지금 2018년에 완전히 그냥 쭉쭉 빠졌죠. 그리고 나서 작년 11월, 12월에 반등을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절호의 기회였던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기회예요.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성공 법칙도 한번 같이 알아보았고요. 자, 여기가 마지막이네요. 자, 우선 이렇게 해서 우리 남산 주성
김태성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남산주성 김태성님처럼 200억 원대의 자산가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곡히 빌면서요. 많은 수익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